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 등록자격시험 대비 9월 실전 문제 풀이 과정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 제3보험 내용입니다. 34번부터 40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략적인 부분들 다 나오겠네요. 1번 실손보상 및 정액보상 모두 가능하다. 이게 제3보험의 특징이죠. 2번 상법상 인보험과 재물보험 영역에 모두 재물보험 딱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일단 손해보험 영역이죠. 얘는 제3보험 영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 제3보험의 특징입니다. 4번 주요 종목으로 상해, 질병, 간병보험 요 세 가지가 있다. 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제3보험 상품 설계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제3보험 상품 설계 기준,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상해보험은 보험기간 15년 이내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다. 요 관련된 문제 또 많이 나오죠. 이건 손해보험에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2번 실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으로만 개발할 수 있다. 우리 조금 전에도 34번 문제에서 봤죠. 실손형으로도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정액보상형으로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실손형으로만 개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 시 계약자 적립액 지급 후에 계약은 소멸됩니다. 4번 보장하는 금액은 정액과 실손의 기준으로 모두 설계를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사망담보, 제3보험의 사망담보는 자 상해사망은 상해보험 자체가 상해로 인한 사망도 다 담보를 하죠. 그래서 주계약, 특약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질병사망은 주계약에서는 무조건 안 됩니다. 특약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상해사망담보는 주계약, 특약도 모두 가능하고 질병사망담보는 특약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해야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보상방법. 제3보험의 보상방법 정액, 실손 둘 다 가능하죠. 자, 질병사망보험금은 정액으로 보상할 수 있어요. 사망보험금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상해사망보험금도 정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입원 의료비는 실손보상할 수 있습니다. 뭐 통원 같은 경우에 이게 의료비가 얼마 드는지 모르겠죠, 그죠? 입원비 하루에 얼마, 일당 얼마씩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정액 보상하지만 의료비, 치료비는 실손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4번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자,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얘는 정액으로 딱 정해져 있죠. 얘는 정액 보상하는 거지 장래 소득 상실분 및 위자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죠. 얘는 약정한 보험 가입 금액, 즉 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8번 법률상 보험계약의 무효. 자, 무효 요건 몇 가지가 있었고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입니다.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 그래서 암 진단비, 입원 의료비, 후유장애 요건 다 가능하죠.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 사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 이외에도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사망담보는 다 무효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수익자 변경. 자, 수익자 변경은 누가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수익자 변경 시에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요 뭐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변경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 모두 변경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이후 수익자를 변경할 수가 있죠. 그죠? 체결될 이후에 변경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보험계약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가 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은 직업 직무의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 산출을 하죠. 그래서 1급, 2급, 3급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자, 옳지 않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사무직 근로자가 1급이죠. 그죠? 예, 위험도가 가장 낮으면 1급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급수가 높아질수록 보험료도 높아진다. 예, 여기 바로 4번 지문에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직업 및 직무를 감안하여 3등급으로 구별을 한다. 1, 2, 3등급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4번은 일단 맞는 지문이고요. 단체상해 보험은 직업 등급을 4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죠. 단체상해 보험은 등급을 구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단일률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1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 내용으로 틀린 거. 자,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은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도 얼핏 있었죠. 그죠? 보험 계약 시 보험 가입 금액으로 딱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이거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가입 금액을 정액 보상하는 것이지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질병 사망 특약에서 손해보험 회사에서 사망보험금 한도 2억 원 그걸 여기다가 아마 함정으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정답은 틀린 내용은 1번이고요. 2번, 3번, 4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망보험금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죠. 상해 사망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번 사망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을 하죠. 4번 사망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생존 확인 시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 상해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는 일시적인 장애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죠. 일시적인 장애는. 다만 한시장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지급하죠. 근데 얼마를 지급하느냐?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 금액의 20%를 지급을 합니다. 3번 후유장애 보험금은 연령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등급, 장애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4번 신체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이게 바로 후유장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상해보험. 교통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교통상해에서 자 경기를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 요거는 교통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죠. 교통상해보험은 일단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통상적인 그 운전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역 작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이거는 작업이고 경기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1, 2, 3번은 예,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스팔트 포기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운행 중에 발생했잖아요. 도로 운행 중에 발생한 손해는 얘는 교통 상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통상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아스팔트 살포기가 도로 운행 중 발생한 손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번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4세대. 자, 3대 비급여. 3대 비급여, 도수치료, 체충격파, 증식치료. 예, 보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도수치료, 체충격파, 증식치료의 공제금액은 1회당 3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다. 이거 비급여, 예, 공제 금액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도수치료는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하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한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예, 10회 연간 50회까지. 3번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300만 원.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얘는 뭐 암기하실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자동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사료는 1년 단위로 각 상해 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500만 원이 아니죠.
예, 얼마입니까? 얘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0만 원이고요. 한도도 예, 180회까지가 아니라 50회. 예, 250만 원, 50회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생긴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죠. 면책합니다. 예외적으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잘못 눌러서 일단 답이 표기가 됐네요. 자, 앞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상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이 아닌 거. 자, 선박 승무원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중. 그건 직업 직무에 관련돼 있죠. 글라이더 조종, 스쿠버 다이빙. 이거 동호회 활동이잖아요.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경기 중 발생한 손해. 얘도 뭐 동호회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번은요. 공용도로상에서 자동차 시운전. 그것도 공용도로상이잖아요. 일반적인 도로상에서 자동차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얘는 예, 보험회사에서 면책하는 경우가 아니다. 예외적으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사무직 근로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상해 급수는 앞서서도 비슷한 질문 있었죠. 그죠? 자, 1급, 2급, 상급 중에 1급이죠. 1급 위험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급수가 낮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47번 보겠습니다. 보험약관상 질병보험에서 보상하는 경우가 아닌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입원 수술 요양 등이 필요한 상태. 이때를 보장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질병보험이죠. 그죠? 예, 2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뭐 특약이 가입이 돼 있으면 질병보험에서도 일단 보상할 수 있겠네요. 3번 장애 분류표의 장애 지급률에 해당되는 장애 상태가 뭐 질병으로 장애 상태가 되었다. 질병보험에서 보상을 하겠네요. 4번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 얘는 상해보험 얘기네요. 그래서 예, 47번의 정답은 4번. 예, 상해보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인실손의료보험 4세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급여는 상해급여와 질병급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야 맞겠죠. 그죠? 예, 기본형은 급여입니다. 급여. 2번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특별약관 비급여 가입할 수 없죠. 예, 기본형을 가입을 해야 특별약관 비급여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상해급여는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 원이다. 제 한도 3번 예,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 원.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4번 질병급여 통원의 연간 치료 횟수. 자, 급여의 경우에는 통원의 연간 치료 횟수는 한도가 없죠.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맞는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9번 치아보험. 치아보험도 질병보험의 일종이죠.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치아보험은 충치, 잇몸질환 등의 질병으로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이게 바로 치아보험에 대한 정의네요. 2번 회사별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0세에서 70세까지 가능하다. 이거 좀 유치한 문제인데. 0세부터 75세라고 우리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회사별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0세에서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어떤 내용입니까?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아보험도 대표적으로 면책기간, 감액기간 운영합니다. 4번 감액기간은 보험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죠.
이제 치아부분 같은 경우 실은 뭐 사고도 좀 많이 있고 뭐 여러분들 신문에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짜고 이제 병원 갔는데 이제 아픈 곳이 있으면 치아 이제 치료해야 되면 일단 치아부분 가입하고 다시 오세요. 뭐 이제 뭐 요런 이제 나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아주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문제입니다. 장기간병보험의 활성화 필요성과 거리가 먼 것은 장기간병보험이 왜 필요하냐, 왜 활성화되어야 되냐. 고령화 속도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노인성 질병도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노인 의료 서비스가 선진화되면 실은 간병보험 필요성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일단 3번이 될 것 같고요. 노인의 간병 의료비 부담 증가도 간병보험의 활성화 내지는 간병보험의 필요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노인 의료 서비스의 선진화는 장기간병보험의 활성화 내지는 필요성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올해 손해보험 이 등록 자격 시험에는 특별하게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서 문제풀이를 굉장히 많이 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잘 문제를 활용을 많이 하시면 많이 풀어보시면 아마 합격에도 굉장히 지름길이 될 것이다 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에 실전 문제풀이 과정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